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만 보면 사실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여기서 말하는 일률적이 어떤 의미지? 혹은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사실 그러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임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식비 혹은 교통비 정근수당이 실제로 통상 임금인지를 따지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판례가 이 각각의 그 정기적, 일률적, 뭐 고정적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판례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내용은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통상임금은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150%를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내가 올해 뭐 16개 연차 유급휴가가 있었는데 반절 8개는 사용하고 8개는 못 사용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그 8개 분의 8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통상임금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최대한 안 받으시는 게 좋은 수당인데 제가 뭐 말씀은 드릴게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자한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간적인 여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그 판례가 그 통상임금의 각각의 성질이나 요건에 대해서 설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그래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형식은 그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일하는 걸 보니까 나는 뭐 사장님한테 업무 지시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꼭 지켜야 되고 무단결근하면 심지어 징계까지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도 형식, 임금의 명칭이 어떠냐, 지급 주기가 어떠냐 이런 형식적인 걸로 볼 게 아니라 그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뒤에서 살펴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소정근로 대가성인데요. 사실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가 실비변산적 금품,
은혜적, 호의적 금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상임금도 임금이니까 임금에는 해당이 돼야 되고,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돼야 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에 대해서 노동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동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이하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 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게 연장근로 수당이 있겠죠. 연장근로 가산수당. 그래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요건도 만족을 못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에는 해당되지만 미리 정한 그 근로에 대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사장님이 우리 집이 이사를 하는데 우리 집 이사 좀 도와줘라. 혹은 뭐 김장하니까 우리 집 김장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사실 갑질이긴 하죠. 갑질인데 갑질 여부와는 변론으로 그렇게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일당으로 2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은 20만 원도 임금에 해당하냐고 봤을 때 사실 내가 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입사해서 제공하기로 했던 근로가 이삿짐을 도와주거나 사장님이 김장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 맞지만 내가 사장님하고 합의한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통상임금에 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 요건은 정기성이에요. 그래서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초반부에 임금 지급의 4원칙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서 나타났듯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야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판례는 그 통상임금을 갖추기 위한 성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노동자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명절 상여금이 있겠죠. 명절 상여금 혹은 정기 상여금. 정기 상여금인데 매월 이렇게 월할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 분기마다 한 번 혹은 반기마다 한 번 혹은 짝수달, 홀수달 한 번씩 이렇게 받는 정기 상여금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정기 상여금하고 명절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 맞으니까 1개월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 즉 정기상여금하고 명절상여금도 정기성이 있는 거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일률성입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노동자한테 주는 식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은 노동자가 뭐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자격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지금은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격수당 50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처럼 일정한 조건, 자격증을 딴 경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는 통상의 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면 자격증, 혹은 뭐 어떤 어학점수면 어학점수,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사전에 정해진 그런 조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일정한 조건이 그 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계산하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양가족 한 명당 10만 원씩 그 지급을 해서, 예를 들면 저는 뭐 5명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가족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은 돼서 이 한 명,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으면 10만 원을 받는 건 일정한 기준이고 고정적인 기준인데, 이 내가 가족이 몇 명이냐는 내가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나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수당은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대법원에서 가족수당은 일률성을 만족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정성이라 하면 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의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동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그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그 양태가 사업장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뭐 출근하기만 하면 뭐 하루에 5천 원 혹은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뭐 20만 원 혹은 뭐 3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사업장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번 그 매월 20일 정도 출근하는데 반절 10일 이상은 채워야지, 출근을 해야지 나한테 정근수당으로 뭐 3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고정성을 만족합니다. 그 하루 8,000원만큼 혹은 하루 10,000원만큼은 고정성을 만족을 하는 건데, 후자 내가 이번 달 10일 이상 출근해야지 30만 원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고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음 달에 출근을 며칠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게 그 노동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20일 전체를 출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고정성이 사실 좀 이해하시기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음 달에도 내가 당연히 출근하면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하면 고정성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8,000원만큼, 하루 10,000원만큼은 받을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머지 뭐 식비라든지 기본급 이런 것도 내가 다음 달에 출근만 하면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니까 고정성이 있는 건데, 내가 다음 달에 출근을 하는데 이번 달에는 며칠을 출근할지, 10일을 출근할지, 15일을 출근할지, 혹은 20일 만근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일 조건으로 해서 정근수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다, 고정성을 결여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4가지 요건이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급
그 지급되는 임금이 방금 말씀드린 소정근로대가서 정일고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살펴본 최저임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분모에는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 임금 금액이 들어가고 분자에 그 제가 앞서서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분모가 아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앞서서 최저임금 때도 잘못 반대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분모에는 시간이나 일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자에는 통상임금, 그러니까 위에 그 나누기를 하실 때 위에 분자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에는 최저임금이랑 마찬가지로 시간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서서 최저임금 할 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그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이랑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통상임금은 유급 인정 시간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급 인정 시간이라는 건 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요일이 그 유급으로 인정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토요일 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이 분모에 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9시간이 아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그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노동자의 그 통상적인 근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사업장은 토요일에 4시간 유급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226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토요일 8시간이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 인정이 된다. 그러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세 가지 유형만 일단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1일 소정근로 시간에 주 5일 근무하시면 5일을 곱하고 주휴시간 8시간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4.35 곱한다. 이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통상임금 그 분자에 들어가는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예시가 이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인데 이게 어떤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고 각각의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각각의 그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제가 옆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어렵다고 하면 뭐 사실 209시간이에요. 일주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적인 노동자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즉 월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뭐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면 각각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만 동그라미 뭐 헷갈리시면 세모 혹은 확실히 아닌 것 같으면 X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힌트 아닌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노동자의 이번 달 연장근로는 10시간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본인의 통상임금을 구하는 뭐 다른 뭐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75,000원입니다. 75,000원. 네. 제가 콤마를 잘못 찍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75,000원입니다. 이게 10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걸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은 계산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그 판례 살펴볼 때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정근로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이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가 복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는 대법원에서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그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쟁점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금의 정의하고도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적 금품, 뭐죠? 은혜적 호의적 금품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근데 대법원이 볼 때는 이 복지 포인트는 노동의 대가로 그러니까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임금도 아니니까 뭐 통상임금도 아니고 평균임금도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 복지 포인트와 관련한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다른 법령이 있는데 거기서 이 복지 포인트를 급여와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하고는 상이하게 봐서 대법원에서는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아니니까 통상임금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정기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기성은 정기상여금이 문제가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왜 문제가 되냐? 연간 720만 원을 매월 분할해서 6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짝수달에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기적이긴 한데 2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을 되는 거니까 이거 그래도
월급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상임금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판례에서는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죠. 바로 짝수달마다 정기상여금이 120 정도씩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다. 즉, 짝수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을 만족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일률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률성이 문제되는 건 자녀 교육 수당입니다. 이 사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67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한 명이라는 조건은 일정한 조건이고 누구든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든 받는 일률적인 조건이고 또 고정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서 걸리는 부분입니다.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재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판례 설명드릴 때 가족수당이 여기서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금 살펴보신 이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한 명당 67만 원이 지급되는 자녀 교육수당도 동일한 원리로 일률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인데요. 아까 제가 판례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달에도 출근하면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하면 고정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기본급 당연히 다음 달 출근하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정기상여금도 뭐 다음 짝수달 예를 들면 10월에 받았으면 다음 12월에도 당연히 받을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내가 다음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10시간을 했다고 했는데 그 10시간을 한 게 아니라 그 몇 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내가 몇 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지 혹은 뭐 야간 근로를 얼마나 할지 휴일 근로를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앞서서 제가 그 통상임금 활용할 때 통상임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통상임금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이미 한번 계산된 금액이 다시 통상임금에 계산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뭐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모두 마찬가지고요.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정성 만족하고요. 다음 달에도 당연히 내가 출근하면 20만 원 지급이 될 거니까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피복비가 문제입니다. 피복비가 10만 원이 있는데 재직 중인 자에게만 매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일할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매월 10일이 급여일인데 내가 그 10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피복비 10만 원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9일 퇴사하면 아예 10만 원 전액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 급여일인 10일에 근무할지 안 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 10만 원도 고정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피복비가 뭐
매일 계산돼서, 일할 계산돼서 지급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반절만 근무를 했다. 그러면 10만 원의 반, 5만 원은 지급이 된다. 일할 계산에서. 그런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할 계산돼서 지급되는 만큼은 고정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예시가 바로 다음 건데요. 정근 수당이 16만 원, 이 노동자는 이번 달에 만근을 해서 16만 원을 받은 건데 계산 방법을 살펴보니까 하루 출근하면 8천 원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출근했을 때 지급되는 8천 원만큼은 고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출근을 하면 8천 원만큼은 받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1일 8천 원이라는 금액도 당연히 받겠지 예상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복비는 통상임금에 그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근수당만 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고정성, 이건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판례인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재직자 조건 관련해서 그 피복비가 재직자 조건이 붙어서 그러니까 1월 지급도 안 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그러합니다. 근데 서울고등법원 하급심 판례죠. 2심 판례인데 2심 판례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 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자 조건이 붙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심 하급심 판례긴 한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 그 올라갔거든요. 상고심에도 계류 중이어서 판례 변경이 있게 되면 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앞서 살펴본 피복비도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복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 정근수당 이렇게 통상임금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13만 5천 원이고 앞서서 제가 이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209시간으로 그러니까 313만 5천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 시급이 1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간 조금 드렸을 때 시간 조금 드렸을 때 그 통상임금 구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동자 그 7만 5천 원입니다. 그 제가 쉼표를 잘못 찍었는데 7만 5천 원이고 이 7만 5천 원이 10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역산을 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역산을 하는 방법은 7만 5천 원이 10시간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으로 일단 나눕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그때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7,500원인 거예요. 7만 5천 원을 10으로 나누니까 7,500원인데 이 7,500원이라는 건 5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하면 50%가 가산해서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가 가산이 된 건데요.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7,500원이기 때문에 그 7,500원이기 때문에 그 7,500원에 그 곱절 그러니까 이 두 배를 곱하면 100%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시급은 15,000원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10시간 근무를 해서 지급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7만 5천 원이다. 이걸로 시작해서도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 금액을 더하면 313만 5천 원이 되고 이 노동자의 월 통상근로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누면 15,000원이 되는 거다. 통상 시급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판례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임금 인상 소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지지난달이죠. 대법원에서 선고한 게 있는데요. 임금 인상 소급분 역시 노동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해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즉 고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최근에 그 8월 19일에 첫 나온 판례인데 그 이후에 9월, 10월 거치면서 뭐 철도공사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월에 임금 협약이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10월에 임금 협약이 타결이 돼서 올해 1월 1일자로 임금이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급여에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받게 됐는데 그 소급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니까 그걸 포함해서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해서 예를 들면 1월부터 10월까지 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그러니까 그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다시 재산정해서 조금 더 지급이 돼야 된다. 물론 그 금액적인 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임금협약이 체결이 돼서 임금 인상 소급분이 생기면 그걸 바탕으로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던가 뭐 휴일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다시 산정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